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미에서 하루 두 끼도 힘들던 여성이 한국에 와서 5년 만에 1억을 모았다는 소식에 아르헨티나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며 고국으로 보낸 한 통의 통장 사본에 모두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사리오라고 하면 메시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제가 자란 곳은 화려한 축구장과는 거리가 먼 빈민가였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경기 침체로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었거든요. 어머니 혼자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루시아야, 미안하다. 학교를 계속 보낼 수가 없겠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특히 수학과 과학 시간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저에게 루시아는 똑똑하니까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저는 13살부터 동네 작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맡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도 했죠. 마트 사장님은 그래도 착한 분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고 틈틈이 숫자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루시아,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언젠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매일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가끔은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헌책을 읽으며 혼자 공부했거든요.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더 암울해졌어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서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벅찼습니다. 동생도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공부할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용기를 내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갔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로사리오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려웠어요. 학력도 낮고 경험도 부족한 저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을 헤맨 끝에 겨우 작은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0만 원 정도였죠.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주거비였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방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제일 싼 곳을 찾아도 월세가 50만 원이 넘었어요. 60만 원 받아서 50만 원을 월세로 내니까 생활비로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았죠. 매일매일이 고민이었습니다. 뭘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계속 걱정해야 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좋은 일 구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가족들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까다로웠고 업무량은 많았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너 같은 애는 언제든 대체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었죠. 그렇게 버티며 지내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거예요.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저도 간신히 생활하는 형편이라 도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라도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동생 혼자 대학을 다닐 여력이 없었어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루시아야, 미안하다. 동생 대학 보내려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늦었지만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동생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과외도 했죠.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생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만 공부할 수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너는 절대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고. 결국 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담은 더 커졌어요. 이제 정말로 가장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매달 고향으로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어머니 생활비, 동생 등록금까지 제 몫으로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써야 했거든요.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25살인데 아직도 제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동생이 가끔 누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할 때면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놀라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간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매달 13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6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을 월세로 내는 상황인데 130만 원을 저축한다니요. 그런데 그 여성이 통장 사본까지 올렸더라고요. 한국은행 통장에 정말로 매달 일정 금액이 쌓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더니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었어요. 남미에서 한국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일만 열심히 하면 정말 돈을 모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글 생각만 났거든요. 정말로 한국에 가면 저런 삶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물가, 한국 임금, 한국 생활비 등등. 조사하면 할수록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최저임금이었어요. 아르헨티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았거든요. 물론 물가도 비싸겠지만 그래도 저축할 여유는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화도 완전히 다를 텐데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계속 조사했습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아르헨티나와 한국 사이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에게 한국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니?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동생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누나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성공하면 너희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결국 가족들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록 걱정스러워했지만 저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행을 결심한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2019년 3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깨끗한 시설들, 친절한 직원들. 정말 다른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길을 물어보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히 영어로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숙소는 청라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한국에 먼저 온 아르헨티나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었죠. 월세를 물어봤더니 3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50만 원이 넘었는데 한국에서는 37만 원이라니 정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했거든요. 첫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밤에도 시끄러웠는데 청라는 정말 고요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가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알아봤어요.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 작은 유학원에서 보조 일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학원 원장님은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면서 천천히 적응해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틈틈이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죠. 일을 시작한 첫 주에 마트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물건들이 너무 싸더라고요. 특히 채소나 과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돈을 모을 수 있겠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도 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국어가 조금씩 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유학원에서 하는 보조 업무도 점점 능숙해졌어요.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서류 작업도 도와드렸죠. 하지만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낼 돈도 필요했고 제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추가로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친구가 소개해준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문을 받는 것부터 어려웠거든요. 손님들이 빨리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었고 메뉴 이름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메뉴판을 외우고 자주 쓰는 표현들을 노트에 적어서 연습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연습했죠. 몇 주가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천천히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애가 열심히 하네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평일에는 유학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었거든요. 매달 말에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80만 원, 점점 저축액이 늘어갔어요. 1년이 지나니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유학원에서도 제 역할이 커졌습니다. 남미에서 오는 학생들의 상담을 주로 맡게 됐어요. 같은 나라 출신이라서 학생들의 고민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루시아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말마다 저를 기다리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죠. 2년째가 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었거든요. 5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째, 4년째를 지나면서 저축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해지면서 더 좋은 일자리 기회들이 생겼거든요. 시급도 올랐고 보너스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5년째가 되는 해, 제 통장에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5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던 제가 이런 성과를 이룰 줄 몰랐거든요. 한국에서 5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큰 돈을 송금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 한 달 월급 2달치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보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조금씩은 보냈어요. 매달 30만 원씩 가족 생활비로 송금했죠. 하지만 150만 원은 저에게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결정한 일이었어요. 송금하는 날 아침에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분이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큰 금액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가족이 급하게 필요해서요라고 답했죠. 송금 확인서를 받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보냈어요. 곧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금액을 확인하시고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야, 이게 정말이니?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응, 정말이야. 아빠 수술비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루시아야, 이게 무슨 나라냐? 우리 딸이 이런 큰 돈을 보낼 수 있다니. 어머니도 우셨고 저도 울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1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보통 사람들 월급의 서너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실감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딸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해줄 줄 몰랐다. 아버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며칠 후에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진짜 대단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누나 자랑만 하셔. 동생도 신기해했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아버지 수술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빨랐어요. 어머니는 루시아 덕분에 아빠가 건강해졌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큰 돈을 보냈습니다. 집 수리비로 200만 원, 동생 졸업식 때 100만 원. 매번 보낼 때마다 가족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 생신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가 전화해서 루시아야, 엄마가 너 때문에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밤낮 없이 일하고 고향 친구들과도 못 만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들도 저희 가족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안의 딸이 한국에서 큰 성공했다더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루시아야,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내일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어. 그 말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제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죠. 가장 큰 변화는 동생도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동생이 저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든요. 제가 도와준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동생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건 정말 한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죠. 지금 저희 집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6년 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에요. 그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제 한국에 오실 계획이에요. 관광비자로 먼저 오셔서 여기 생활을 체험해 보실 거예요. 어머니는 루시아가 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세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안정감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경제가 불안정하고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고 가끔은 외로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줬죠. 루시아 씨는 정말 성실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 꿈도 생겼어요.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거든요. 아르헨티나와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두 나라를 모두 경험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끔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해요. 루시아, 너 정말 잘했다. 우리는 아직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 온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느껴져요.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로 내며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을 도와줄 여력도 없었을 테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습니다. 꿈꿀 수 있는 힘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를 줬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제 저는 다른 남미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한국에 와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야.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제 어린 시절 친구가 연락을 했거든요. 루시아, 너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 나도 한국에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 친구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애였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됐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했던 방법들을 다 알려줬죠. 한국 드라마 보기, 유튜브 강의 듣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기.
동생도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가끔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날 정도예요. 누나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라고 동생이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동생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최근에는 한국 시민권 취득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거든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평생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6년 전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의 그 떨리는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가 정말 대견스러워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